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리플 홀더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기대감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4,000원을 넘으면 더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리플은 이제 어느덧 5,000원 근처까지, 무려 4,900원 근처까지 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이런 급등, 상승력 보여줬지만 다소 반납하고 내려왔었는데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걸 보여주듯이 오늘 그 상승력을 이어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불플래그 패턴 완성하고 있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깃발 패턴이라고 부르고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깃발 형태 가져갔고요. 깃발 형태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주고 나면 다시 한번 이런 상승력을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당연히 최근 이 상승력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기 때문에 이 위에는 전혀 쌓여있는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더 빠른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여전히 엘리엇 파동 이론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은 총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사이클을 의미하고 이 8개의 파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5파가 1, 2, 3, 4, 5 그리고 하락 3파 1, 2, 3 나오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이 상승 1파였고요. 최근까지 나왔던 조정이 이 조정 2파죠. 그리고 최근 상승력으로 1차 파동에서의 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이제 상승 3파에 진입했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승 3파는 상승 1파와 상승 5파보다 가장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플의 이런 최근 흐름은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도 물론 있었지만 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인 이슈, 여기서부터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번 주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게 이번 달 말에 있을 FOMC,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하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난 건 또 맞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표면적인 최근 상승의 이유는 바로 1월 20일,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트럼프의 취임이 되겠고요. 지금 취임 첫날 트럼프는 10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다 예상들이 여러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코인 시장과 관련된 비트코인 법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트코인 법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나와서 선거운동 당시에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공약들을 내걸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준비 자산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거죠. 무려 미국의 정부가, 미 정부가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5년 동안 매집해서 총 100만 개를 보유하고 이걸 20년 동안 홀드하겠다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취임 첫날 1월 20일 날 서명할 수도 있다라는, 이게 유력하다라는 기대감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최근 시장을 보시면 리플이 시장을, 이 상승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것과 지금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게 솔라나입니다. 두 가지의 코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다음 현물 ETF 타자가 될 거라는 그 후보들이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이 기업들의 수장이 바로 트럼프와 저녁 만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루머, 이런 찌러시가 돌고 있으면서 이들의 상승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자, 리플의 XRP와 솔라나가 글로벌 암호화폐 경제 우위를 노린다 나와 있고요. 이 밑에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속보로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준비 자산, 그중에 암호화폐 전략준비 자산에 솔라나와 XRP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루머가 돌면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전략준비 자산으로 지정되는 것도 엄청난 호재인데, 만약에 이 개별 알트코인들이 전략준비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면은 이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리플의 목표가를 충분히 더 높게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근데 자세히 보자면요. 자, 다른 기사죠. XRP 솔라나 가격 급등, 미 암호화폐 비축 루머의 진실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이 찌라시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뉴욕 포스트입니다.
이 매체가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와 같이 공신력이 높은 쪽은 아니죠. 예전에는 오히려 찌라시를 주로 다루는 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소스를 밝히지 않고 이런 기사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는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비트코인 외에 미국산 암호화폐를 국가 비축 자산으로, 전략준비 자산으로 포함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 해당 루머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트럼프 측의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포함하도록 권장한 것은 또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 전략준비 자산으로 채택이 확정된 건 아닌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런 루머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트럼프 취임식 날 비트코인이 전략준비 자산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리플은 시장 흐름과 함께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이번 달에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1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 높아진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암호화폐의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이 이번에 한번 나오고 나면요,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다만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올 한 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의 전체적인 고점은 3분기 이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전체가 상승력, 특히나 이제 알트 시즌이 다가오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력을 보여줄 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리플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리플이 가지고 있는 굵직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 상승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근거들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이 내용들이 우리가 리플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목표가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투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 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 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작년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